이미 밝혀진 치료법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치료법인데 자 뭔가 볼까요? 자, 이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고 하는 이 원어책, 이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책 지방이 범인이라는 한국판 번역의 책에 보면 이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떤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일인데 이 책에서는 이 책에 있는 환자들은요, 의사이면서 환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소개되는 비포는 의사이면서 환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엑스레이로 다 나오는데 저지방 고섬유질 채식이 거의 모든 암, 유방암, 폐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등 그리고 각종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담석, 결석, 맹장염, 대장개실증, 치질 등의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지방 고섬유질 채식이며 치료 효과가 있고 합병증으로 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은 환자들의 오랫동안의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카티 박사도 채식과 육식이 호르몬 쪽에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의 저자 메카티 박사도 상당히 의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메카티 박사가 논문을 연구하고 하고 쓰면서 드디어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메카티 박사님도 역시 육식을 즐겨 하시던 분이셨는데 나는 이 논문을 연구하고 쓰면서 채식가가 되어야겠다는 충동을 받아서 채식가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킴 윌리엄스 박사 하면 심장의학계에서는 아주 넘버 원이에요. 그런데 심장의학협회에서 넘버 원인 분도 논문을 쓰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지방 채식을 시켰더니 마치 트랩펑으로 심장을 확 뚫어놓은 것처럼 뚫리는 걸 보면서 혈관이 막힌 게 다 뻥뻥 뚫려버려요. 그래서 이 킴 윌리엄스 박사가 한 이야기 아시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만 있다. 논문을 마치면서. 뭐죠? 한 부류는 채식을 하는 의사와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의사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토마토 현상이 뭔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과학계에 지금 현저하게 증명되고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학계와 의료계에서 저지방 채식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 현상의 영향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좀 보자면 27년 전에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토마토 현상 영향이라는 증명된 아주 효과가 큰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의 의료계에서 거절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존 의료계에서 새로운 효과 있는 치료법을 당시에 보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식에 상충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바로 토마토 현상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더 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이래요.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1560년 신세기에 미국에 처음으로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유럽에서는 토마토가 주식이었어요, 거의. 유럽에서는 토마토가 주식이었는데 미국에는 1560년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북미에서 수세기 동안 토마토를 멀리 했어요. 잘 먹지 않았어요. 어? 유럽에서는 주식인데 미국에는 토마토를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 잎사귀의 냄새가 좀 역하고 그리고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생각해서 북미 지역의 사람들은 토마토에 독성이 많기 때문에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석도 결석도 암덩어리도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다 녹여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원인 물질이 뭔가를 보면 덩어리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석회화된 덩어리.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가 바로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 리코핀은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면서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이나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다 분해하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히포숲이 유명한 게 토마토를 오래 끓이면 지방과 독소를 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여기 오시면 왜 히포숲을 드시는지 아시겠죠? 그게 혈관 막힌 거를 뻥뻥 뚫어요. 지방을 다 분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는 토마토가 독성 식물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20년에 어떤 친구가 법원 계단에서 토마토를 먹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참 우리 참 의학이 내려오는 기원을 보면 참 재밌죠. 예.
이렇게 무지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1820년대부터 미국에서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토마토 산업은 수천억 달러의 농산식품일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이 히포습을 달고 살잖아요. 예. 히포크라테스가 이 토마토 속에 있는 레스티닌 지방을 분해하는 걸 알고 히포습을 많이 활용한 것처럼, 자, 이런 토마토 현상이 역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전통의학 대신 최신 발명품을 더 중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토마토 현상의 영향의 예가 바로 오늘날 의료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지방 채식을 하면 통풍 수치를 올리고 요산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어서 통풍이 걸려요. 오징어나 문어나 꽃게 또는 새우, 이런 요산 수치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이 바다의 쓰레기 청소부들이죠. 그래서 요런 그 각각류 종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은 음식을 즐겨 드시면 통풍이 일어나면서 이 관절들이 막 붓고, 예, 부종이 오죠. 그런데 저지방 채식만 해줘도 통풍이 오지가 않아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채식이 통풍을 치료할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병 주고 약 주고 새우 먹고 꽃게 먹고 문어 먹고 오징어 먹고 꼴뚜기 먹어. 그리고 콜치신 먹으면 돼. 요산 수치 올라가면. 이 콜치신이라는 약을 발견한 이래 이 현대의학이 그랬다기보다 사람들이, 예, 그 내 나쁜 그 식욕은 포기 못하고 요산 수치 높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콜치신하고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피린이 나오면서부터 3000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사용하던 버드나무 껍질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적인 약에 의존하게 돼요. 같은 현상이 영양학계의 음식에서 똑같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예, 레몬 주스가 비타민 C 결핍으로 괴혈병으로 수천 명이 죽어갔는데, 레몬 주스가 괴혈병을 치료하고 비타민 C 결핍에 의한 모든 병들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고도 등한시해서 요새 유튜브 보면 모두가 다 레몬을 그냥, 우리 환우분들 보면요, 한 박스씩 매일 택배로 들어와요. 예, 요새 지금 이제 한 박스가 빠지고 또 들어오고 막 이러는 시점이라 환우분들이 여기 지금 바글바글 할 때는요, 매일 레몬 박스가 몇 박스씩 들어와요. 보면. 예. 그래서 매일 그냥 레몬을 그냥 이 시간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짜서 착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비타민 C가 상당히 세포를 노화나 산화나 퇴화시키질 않기 때문에 드시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걸 또 과잉으로 드셔도 문제가 돼요. 예, 과유불급 아시죠?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도록 먹는 이 방법 대신에 이 토마토 현상 때문에 역으로 약물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병은 상식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병에 과일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100여 년 전에 1800년대 중반에 아시아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현미쌀을 백미쌀로 만들어 먹으면서 이거 거칠거칠한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환우분들이 입맛 없으면 원장님 저 쌀밥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다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백미로 깎아 먹어서 껍질에 있는 IP6를 다 피트산을 다 도정해내고 내면서 먹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심장병 환자와 각기병 환자, 그다음에 수백만 명이 비타민 B의 결핍으로 이 티아민이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예, 나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한 것처럼 최고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항암제. 비타민 B1, B3, B6, B12, B9, B 컴플렉스. B군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B 복합체. B 컴플렉스를 영양제로 드시면 거의 동물성이죠. 근데 사실은 B군은 어디에 많냐면 곡류에 많아요. 그리고 흰쌀이나 잡곡밥이나 보리밥엔 B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정해냈기 때문에. 어디에만 있냐? 예, 현미에만 있어요. 도정하지 않은 껍질에 B 컴플렉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흰쌀밥 먹으니까 다 병이 오는 거예요. 무릎에 관절염도 오고, 예, 혈관이 다 막히고, 심장이 폐색이 되고, 이게 다 뭐냐면 IP6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암 성분이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혈관의 중풍을 예방하는 치료제가 이 B 컴플렉스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다 잘라내고 먹으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 음식이 약이 되도록 먹어야 되는데, 예, 음식이 독이 되도록 먹어서 치료제를 발견해 쓰게 되는데, 그것은 각기병과 심장병, B컴플렉스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 뭐냐, 개떡 만드는 재료인 쌀겨. 예, IP6라고 하는 피트산이 현미쌀 껍질에 있는 거예요. 껍질에. 쌀의 껍질에. 근데 껍질에 영양분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먹으니까 메타볼릭 신드롬이 와요. 변비가 딱 오기 시작하고, 예, 대사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후에야 이제 의료계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입에만 달다고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도 만연된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이 스트로크, 심장마비로 인해서 급사가 와요. 이 병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치료 방법 또한 발견하게 됐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스페인에도 스위스에도 뉴질랜드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논문들이 여러분 눈만 뜨면 수많은 논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 연구한 그 학회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인기가 없어요. 예. 우리 의학계가 연구한 것들을 후원해 주는 산업들이 다 이 낙농협회, 예, 요플레 만들고 요거트 만들고 우유 만드는 낙농협회. 말을 못 해요. 짖지 않는 개가 왜 되어 있느냐. 예. 후원회가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최고의 메카티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문을 끝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상에는 모든 의학서적에 있는 심오한 지식의 어떤 것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과 암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이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책도 예, 우리 아까 세 권의 클린턴의 심장병을 고치고 많은 암 환자들의 병을 고친 세 권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클린턴의 병을 고친 콜텔 에세스틴의 예, 뭐요? 지방이 범인이란 책. 예, 그리고 딘 오니시 박사의 프로그램, 저지방 채식 프로그램. 세 번째,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예,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아니다. 제가 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건강하려면 뭐 하라?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킴 윌리엄스 박사가 한 두 부류의 의사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다면 예, 채식을 하는 의사들과 또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중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왜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너무 쉽고 간단해서 진료는 너무 쉽고 간단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다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The problem with animal-based diet, its contribution to heart disease is huge and it is pervasive. All this expensive imaging, procedures, bypasses, medication, none of which has one solitary single thing to do with the causation of the illness. So you die of a completely benign foodborne illness that never had its causation treated. When we eat these kind of dead meat bacteria toxins, within minutes, you get this burst of inflammation within your system such that you basically paralyze your arteries. You get this stiffening of the arteries, their inability to relax normally in half. So it's not like decades down the road eating unhealthy, there'll be some damage. No, we're talking damage right then and there within minutes of it going into our mouth. Many people are given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when it's not true Alzheimer's at all.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uffer dementia due to their tiny blood vessels in their brain clogging up and their nerve cells being shortchanged of oxygenated blood. And guess where that blood vessel dementia comes from? Those little tiny arteries are clogging up from that steady stream of fat, cholesterol, etc. It's really quite clear from the standpoint of cancer and the standpoint of cardiovascular disease that animal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논문의 내용들을 진짜 거의 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이 박사들이 다 연구한 내용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이 왓더 헬스 다큐에서 이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결국 메카티 박사의 논문의 결론처럼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가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 닐 버나드 박사도 미국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방송에 나와서 건강 강의 많이 하시는데 당뇨병 치료에 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동물성 식단은 심장병에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게다가 널리 만연해 있죠. 식단만 제한해주면 심장병에서 바로 회복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콜텔 에셀스틴 박사입니다.
자, 콜텍 SSD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밀 영상 촬영, 의료 절차, 심장 우회로 수술, 약물요법 등은 심장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대요, 없대요? 다시 말하면 원인을 고칠 수 있는 거래요, 없는 거래요? 없대요. 자, 이거 보세요. 원인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곱게 치운 질병은 그대로이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수술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바이패스로도, 스텐트로도. 원인은 전혀 고치지 않고 증세만 억제시켜 놓는 거예요. 정말 명백합니다. 암의 관점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차원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의 역할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 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도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TV에도 많이 출연하시죠. 자, 이거 보시면 끔찍해요. 죽은 고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예, 하루 이틀 한 달 만에 염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면요, 하늘마을에서 그동안 해독하느라 애썼는데, 자, 불쌍한 내 세포에게 좀 횡성 모모를 좀, 예, 좀 포식을 시켜볼까 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연쇄적인지 아시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 나갔다 오셔서 검사해보면 딱 나와요. 그죠? 인체 내에서 동맥을 마비시키는 염증. 혈관이 그냥 완전히 굳어버리는. 동맥이 이렇게 뻣뻣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완되지 못해요. 그래서 대사장애가 오겠죠?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수십 년 뒤에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피해는 언제? 피해는 수십 년 뒤에? 1년 뒤에? 한 달 뒤에가 아니고 당장 여기저기서 심장혈관, 뇌혈관 여기저기서 입에 들어가면 몇 분 안에 연쇄적으로 동맥을 마비시키는 염증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 끼니쯤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제가 지금 연구하는 논문들이요. 선생님들이 이미 맥을 다 짚어놨어요.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데 사실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닙니다. 이거 이 뇌신경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예요. 알츠하이머가 사실은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이 동물 뇌혈관을 막을 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 논문에 존스 홉킨스 논문에 유명한 논문들에 보면 비타민 B12 결핍증인가 아니면 알츠하이머인가. 그래서 뭡니까 치매나 파킨슨이나 뇌병변이 있는 분들 보면 기생충이 바글바글하죠. 예, 동물성 음식에 그 많은 기생충들이 다 서식해서 혈관을 다 막고 있고, 그 다음 B 컴플렉스가 부족해서 흰 빵,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 쌀밥, 예, 그 IP6를 다 도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안 가서 예, 치매 증세가 오고, 그래서 B12를 공급했더니 치매 증세가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B12 결핍증인가 치매인가.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주변에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폐나 치매나 또는 중풍이 있거나 이걸 아셔야 된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아마 뇌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아주 몰두하는데 사실 알츠하이머 진단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단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해독을 빨리 하고. 치매를 앓는 사람 대다수는 뭐가 막혀 있어요? 두뇌 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에 산소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보니까 심장 혈관에 플라그로 다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서 혈관벽에 이 풍선을 불어가지고 산소가 겨우 들어가게 해야 심장이 숨을 쉬는 것처럼 뇌혈관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쁜 콜레스테롤 음식. 콜레스테롤은 식물에는 없어요. 동물에만 있습니다. 식물에는 에르고스테롤이에요.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이 콜레스테롤, 혈중 지질 농도를 높이는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동맥이 서서히 막혀서 뇌혈관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치매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치매가 있는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한테 계속 돼지고기 먹이고 소고기 드시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뇌혈관이 더 막혀가지고 점점 증세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6줄, 요거 5줄이요. 사실은 이거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왓더 헬스 다큐에 이 유명한 이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평생의 연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